지금부터 WSCAD의 전기장치 설치 모듈인 일렉트릭 인스톨레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설치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이름을 빌딩1이라고 해보죠. WSCAD에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화된 템플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스탠다드 템플릿은 아무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건물을 작업할 때는 4가지 측면 즉 4에스펙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층을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그 프로젝트의 구조만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인스톨레이션 웹이나 프로젝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정보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프로젝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기능, 할당 등 4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고객 번호나 프로젝트 이름 같은 새로운 정보를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오늘 사용할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2개의 제조동과 2개의 사무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설치 도면에서 DXF와 DWG 형식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한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DXF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시연을 위해 뷰로퓨르겔 즉 사무동 도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들이 보이시죠?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레이어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방 설명은 상세히 필요 없습니다. 선 두께를 픽셀 단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내장하는 것과 WSCAD로 변환하는 것인데 오늘은 WSCAD로 변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블록들이 있거든요. WSCAD는 자동으로 선이 있는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이것이 예전 도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램프, 소켓 같은 심볼도 삽입했었는데요. 이 심볼들은 현재 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변환할 겁니다. WSCAD가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수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 이 램프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심볼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버튼으로 기능, 그래픽 선택을 선택합니다. 5개의 요소가 그룹으로 묶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심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조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부품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심볼 작업을 하겠습니다. 심볼 편집기를 열고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심볼이 인스톨레이션용이고 현재는 표준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랜드 카테고리에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 심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볼을 다시 열어보면 채워야 할 정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게 될 높이 250cm를 선택했습니다. 참조 이름은 이전 도면과 동일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부품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램프는 이제 스마트 객체입니다. 이것을 복사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전기 캐드에서 작성된 도면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WSCAD는 이 블록들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심볼로 인식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을 경우, 즉 새로운 DWG 또는 DXF 파일인 경우 우리는 간단히 심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도면에 필요한 심볼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램프 몇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단선 결선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고객들이 단선 결선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로 특별히 툴바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히 단선도 심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 스위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치의 부품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치로 슈락 제품을 선택해 보죠. 그런 다음 이 스마트 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 즉 화살표의 이름은 단선 결선도이기 때문에 L1, 2, 3N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몇 개 삽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부품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반페어는 램프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결선도에서 심볼이나 요소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재료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설치 도면에서 설계한 램프가 이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프로젝트의 단극 결선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전 도면을 WSCAD에 연결하여 다른 공학 분야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참조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 객체입니다. 여기 테크니컬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단선 결선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DXF 또는 DWG 도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시연입니다. 물론 심볼이 없을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심볼을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산 제작을 하는 운영 건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위 분배 설계를 위한 폴더 등이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터 앤 서킷 매니저로 도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분배기와 위치만 정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회로도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전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미리 정의된 매크로가 있습니다. 전원은 전력 사용을 측정하지 않는 TNS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바도 필요합니다. 이 버스바를 삽입하겠습니다. 사극 MCB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로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팅 같은 미리 정의된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히팅이라고 하겠습니다. 회로 이름이 같으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더 빠릅니다. 몇 개 더 삽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될 도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매크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크로를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로 번호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로에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자동으로 번호를 다시 매길 수 있으며 케이블 참조 이름에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번호 다시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엑셀 파일처럼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에 작성될 겁니다. 지금은 시연을 위해 2페이지만 하지만 실제 현업에선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원 이름입니다. 여기는 난방입니다. 케이블이 모두 제대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추가할 겁니다. 여기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배전실 관련 도면이 있습니다. 회로도를 확인하고 전위를 정의하여 3극 회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자 같은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자를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복잡하지만 단자 관리자 없이 삽입해 보겠습니다. 부품 등을 삽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에도 누락이 있네요. 회로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간단히 심볼을 찾아서 이 정보를 링크하여 이 특수 심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링크를 연결하면 회로 차단기 F13이 전기 설치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모든 설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로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시연을 위해서 히팅으로 바꿔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보 링크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제 정보 링크를 몇 개 더 추가해서 얼마나 쉽게 작업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모든 내용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 컨트롤 인포메이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코일이 빠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일을 삽입하겠습니다. 여기 컨택터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부품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이 설계 용도에 적합하다고 가정해 보죠. 이제 여기에 접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진 코일을 어떻게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품에 있는 접점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미 도면에 배치된 것이고요. 녹색은 향후 배치할 것으로 컨택터 관리자에만 있습니다. 출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컨택터가 빠져 있네요. 이 툴바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바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필요한 접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새 컨택터를 삽입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호 참조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바로 점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용도에 맞는 접점도 필요합니다. 다른 코일 접점에서 이 다른 코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연결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삼극 회로도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인 캐비닛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마운팅 패널에는 이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료 탐색기를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장치를 선택하고 분야 필터로 일렉트릭 인스톨레이션 분야를 선택하여 필요한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더블 클릭해서 딘 레일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 요소를 선택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 퓨즈들을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 여기서 왼쪽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정보가 있습니다. 다시 요소를 선택해서 딘 레일에 배치합니다. 이제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설치 도면에 대한 상호 참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X7과 이 케이블은 상호 참조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도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설치 도면에 벽을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벽, 문 등 모든 것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는 조명, 램프, 소켓, 스위치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배선 시스템의 색상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회색, 여기는 파란색이고 두께도 다릅니다. 도구 설정에서 배선 등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다른 색상과 두께의 새로운 배선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도에 필요한 배선 시스템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심볼 탐색기로 돌아가서 일렉트릭 인스톨레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사용해서 소켓을 설치 도면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켓을 배선 시스템에 배치하겠습니다. 오른쪽의 높이 등에 대한 설치 영역이 보이시죠? 소켓을 삽입하면, 즉 설치 영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조 이름 X가 보이네요. 지금은 케이블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케이블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X7은 연결이 없었습니다. 이제 입력하기만 하면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X7 소켓뿐만 아니라 3극 회로도의 케이블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이 생겼네요. 정보를 더 얻었으니 아주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참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케이블은 분전반에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분전반을 열어서 케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여기 보이듯 이 분전반에 필요한 케이블만 삽입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극 회로도에서 비어있는 X14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케이블 W12를 얻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켓을 배선 시스템에다 놓을 필요 없이 도면에서 삽입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케이블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케이블이 도면에 설정되면 보고서를 생성해서 이 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다.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방에 새 분전반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배선 시스템을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선 시스템을 하나 선택하고 이 아이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클릭, 다시 왼쪽 클릭합니다. 오른쪽에는 설치 영역이 보입니다. 목록에서 220c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있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2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서 무언가 그려야 합니다. 배선 시스템을 그려보겠습니다. 매크로 탐색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심볼이 있고 이 심볼들은 이미 높이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소켓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선 시스템에 놓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삽입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영역은 천장에 그릴 겁니다. 천장으로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내려와 스위치에 연결할 겁니다. 됐습니다. 연결하였습니다. 연결하고 어떤 케이블을 선택할지 아니면 새 케이블을 정의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새 케이블을 정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차원 뷰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소켓을 삽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X14, X7로 되어 있네요. 여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6는 X7에서 온 것이고 다른 케이블 그리고 주 분전반로 가는 다른 케이블이 있습니다. 향후 설치가 어떻게 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뷰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닫거나 문뷰를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한 층입니다. 즉, 페이지가 10개 있다면 10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새로 만든 케이블도 보이네요. 파란색 표시가 보이시죠? 이제 보고서로 가보겠습니다. 표지인 첫 페이지가 보이네요. WS CAD를 설치하면 제공되는 여러 템플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터미널이 있는 경우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훨씬 읽기 쉽죠? 그래픽 케이블 도면과 재료 목록이 있습니다. 엑셀이나 다른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분전반 목록이 있습니다. 분전반 보고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PDF로 내보내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심볼 매개 변수가 있는 출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커서를 요소 위로 가져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페이지인 표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미 봤었죠? 여기 설치 도면이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옵션입니다. 커서를 가져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의 참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읽기 쉽습니다. 여기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캐비닛이 있고 이것은 가져온 DXF입니다. DXF인 것 같네요. 이것들은 저희 심볼이고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참조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선 결선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설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일렉트릭 인스톨레이션 모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